굉장히 바쁜 시기이죠. 네, 이제 정규 가입 기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12월 7일인데요. 네. 예, 막바지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아무리 이거를 매일매일 들어도요. 자주 헷갈리는 게 아무래도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갖고 계신 게 메디케어입니까? 메디케이드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메디케어를 갖고 계신데도 메디케이드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요 둘의 차이점을 한번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용어가 비슷하니까 네. 이제 많은 혼돈이 오는데요. 우선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이고요. 네. 거기는 이제 어떤 그 조건이 맞아야 되죠. 네. 그리고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수입이나 자산이나 그분의 연세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또 저소득층 건강보험이 되겠죠. 네. 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들 수 있는 보험이고, 메디케이드는 나이에 상관없이 이제 들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자격 요건이 되시면. 네, 네. 그다음에 메디케어도 또 예외적인 게 있죠. 꼭 65세가 아니시라도 네. 그 장애인 혜택을 24개월 받으시는 분, 네. 또 그 키드니 콩팥 네. 질병으로 투석 받으시는 분들, 네, 네. 또 뭐 철도청에서 은퇴하신 분, 네. 또 루게릭 몇 년 전에 그 추가된 그 근육 질환, 네. 그 심각한 병이죠. 네네. 그런 분들도 다 메디케어를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군요. 특히 지금 이 메디케어 연중 가입 기간이잖아요. 네네. 네. 요 기간에는 어떤 분들이 조금 메디케어를 가입을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선 그 10월 15일에서 12월 7일은 이미 그 건강보험을 그 메디케어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이나 또 그동안 그 시기를 놓치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이 기간 안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 효력 발생은 보통 내년 1월 1일에서 1월 1일 2021년이 되겠죠. 네. 이제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많은 이 예외적인 게 있습니다만은 네. 우선 그 매년 정규 가입은 이제 그런 분들이 해당되시고 네. 일반 그 가입 기간, 그러니까 이분이 평생 한 번 또 가질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 기간을 놓치면 이렇게 또 기다리셔야 되고 네. 벌금, 페널티가 부과되기 때문에 네. 이제 메디케어 하면 첫째 제가 강조하는 게 가입 시기. 가입 시기. 예. 그다음에 이제 물론 자격이 갖춰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선 이제 첫 단계 하고 또 두 번째 단계 이렇게 나누고요. 저는. 그래서 그 첫 단계를 이제 잘 처음부터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해야지. 네.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고생을 많이들 하세요. 아, 그렇군요. 잘못된 정보 네. 문제도 있고. 네. 또 이제 가끔 그 자녀분들이 도와주시는 네.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네, 저도 네. 가끔 통화를 자주 하고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자녀들이 잘 하시지만 또 이제 그 전문 분야나 이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네. 제가 조금 안내를 해두면 또 도움이 됩니다. 아. 예. 그리고 같이 또 미팅을 할 때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메디케어 하면 중요한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게 시기, 시기. 또 자격, 그 다음에 올바른 정보. 아. 그 세 네. 가지로 이제 꼽겠습니다. 네. 그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우선 그분의 우리 65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분의 생일 달 기준으로 전후 이제 7개월이 되는데요. 3개월 그 생일 달 후. 그러나 이제 어떤 분이 후는 아예 이야기도 하시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혼돈이 온다. 왜냐면 네. 늦게 하셔도 되는 줄 알고 아. 늦게 준비를 했더니 불이익이 네. 있더라. 이제 이런 네네. 말씀을 하세요. 네. 하실 수는 있지만 전에 하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그거 이제 그렇군요. 강조드리고요. 네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월 생이시잖아요. 56년 3월. 네. 지금 12월 1일부터 해당이 되세요. 아, 3개월 전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군요. 3개월 전부터 가입 자격이 되세요. 신청을 이제 우리 온라인으로 하시던 뭐 네. 전화로든 이렇게 지금 이제 소셜 오피스가 문을 닫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고요. 네. 또 이제 주의하실 게 1일생은 네. 우리 1일생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3월 1일이든 네네. 4월 1일이든 그분은 연방법이 단 1일생은 한 달을 일찍 줍니다.
메디케어 파트 AB를. 네. 그 점에 유의하시고요. 더 미리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는군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격은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3개월이지만 네. 상담은 뭐 미리 60세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상담 미리미리 할 수 설계를 있죠. 좀 네. 앞으로 이제 이제 수입이나 이런 자산이나 이런 네. 게 65세 미만하고 이후하고 네. 좀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뭐 미리미리 그렇게 안 하셔도 그냥 때 돼서 하시면 되는 분도 있고 네. 어떤 분은 미리 좀 점검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개개인마다 우리가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네네. 뭐 재산도 다르고 그렇죠. 또 우리가 지병도 또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럼요. 네. 이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제가 혼자서 좀 웃음도 나왔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본인은 절대로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도 없고 뭐 건강보험 병원도 안 가는데요. 네.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네. 좀 안타깝기도 하고 참 긍정적인 마인드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네. 우리가 이 유비무한 그렇죠. 뭐 건강하시고 우리가 목적은 우리가 항상 건강하고 맞아요. 예방 네네. 우리가 그래서 메디케어에서는 이렇게 코페이 부담 없이 예방을 하는 몇 가지를 이렇게 일부러 책정을 해놨어요. 왜? 네. 그런 의료 부담 때문에 검사를 안 해서 병을 키울까봐. 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어떤 질병을 지금 그게 우리 몸속에 지금 그런 수도 있잖아요. 네네. 물론 건강하신 분도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메디케어는 그런 그 예방으로 하는 질병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게 많은 이런 혜택이 되고 있어요. 네. 큰 경제적인 부담 없이 네네. 뭐 대장암 검사라든지 유방암 검사, 전립선, 또 골다공증 검사 네. 이런 부분에서는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너무 건강은 자신하시지 말고 건강하면 더 건강하게 그렇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건강할 때 사실 이 건강을 챙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네. 보험 인슈런스 하면은 우리가 만약을 대비해서 드는 어떤 준비하는 그렇죠. 네. 그런 플랜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건강할수록 오히려 더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네. 만약에 내가 어떤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있다. 이런 경우 아까운 경제적인 손실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요. 네. 네. 아예 뭐 아무것도 없는 분은 부랴부랴 뭐 메디케이드를 신청한다고 하지만 네. 그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병원비를 많이 이렇게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돼요. 이머전시로 들어가셨다든지 네. 예 저는 가끔 급하게 뭐 이머전시에서 전화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손님들이 그때서야 이제 가입을 하시려고요. 이제 그런 분도 있고 또 네. 이미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가 많죠. 그렇군요. 네네.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는 분들 중에서 저도 사실 부모님의 메디케어를 도와드리면서 참으로 난감했던 게 아니 뭐가 파트가 굉장히 많고 해야 되는 것도 많고 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다 보면은 서류를 보내시오 하는 경우도 맞습니다. 있고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일단 이 파트 A, B 저는 이게 처음에 두 개를 꼭 같이 해야 되는지 아닌지 요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네. 아무리 그 영어를 잘 하시고 자녀분이 있다고 하지만 전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네. 도대체 AB를 다시 공부를 해서 어떻게 신청하고 이게 뭐 물론 알아놓으면 좋지만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더 네. 현명하신 것 같고요. 네. 파트 A, B 그러나 꼭 A만 하고 B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직장보험을 계속 유지를 하신다든지. 네. 이제 제가 문의를 오면 저는 직장보험을 갖고 계셔야 될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배우자가 아직 연세가 안 돼서 이분이 그룹보험이 빠져버리면 네. 가족이 보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아주 비싼 보험료를 내고 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상황 판단을 해서 그러면 이제 이분은 기다리셨다가 이제 배우자분이 뭐 6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메디케어로 이렇게 혜택을 받으신다든지 이 너무나 많은 예외가 있고 우리 네. 이제 이 자격을 갖춘 이 한국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네. 잘 이렇게 지금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 예. 그러면 파트 A와 B의 차이점은 뭔가요? 이제 파트 A는 이제 우리가 A, B 하면 그게 다 선택이에요. 선택. 네. A는 신청을 하면 이제 자격이 되면 40포인트 10년 이상 텍스를 내면 주는 거지만 네. B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네. 보험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장 보험을 유지할 경우는 B를 이중으로 보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결과가 나오죠. 그렇군요. 모르고 네. 그걸 두 개 다 갖고 계속 뭐 5년, 10년을 돈을 내신 분도 저는 봤습니다. 네. 얼마나 낭비인가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정확한 이 파악 네. 중요하고요. 그래서 B는 메디칼이라고 돼 있어요. 메디케어 카드에. 네. 의사 보시는 거 이제 외래 진료죠. 그다음에 검사 MRI를 찍는다든지 블라드 테스트를 한다든지 레보레토리 그죠? 네. 그런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요. 그래서 그 A와 B는 분리가 돼 있어요. 네. 그 이유는 A만 필요한 분이 있고 A, B가 다 필요한 분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라는 거죠. 아, 예. 네. 그리고 B는 무료가 아닙니다. 네. 단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인 경우는 면제 신청을 하거나 네. 이제 그런 경우는 면제가 되죠. 그렇군요. 예. 파트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이제 1년에 4쿼터라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10년 동안이면 40쿼터. 요렇게 우리가 돈을 냈기 때문에 세금을 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 지불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선 그 40포인트가 되면 파트 A는 무료예요. 무료. 네. 전혀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만은 네. 파트 B는 그 기본적으로는 144불 90인가 60인가 내년에 그렇고요. 인상이 안 됩니다. 다행히 네. 매년 조금씩 올랐는데요. 네. 그 다음에 그 수입이 더 많으면 네. 더 많이 냅니다. 어. 그래서 파트 D까지 내면 뭐 한 500불 이상 낼 한 수도 달이요. 있어요. 네. 그러나 개개인의 그 인컴, 수입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144불 60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A와 B를 신청을 해도 전부 커버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것을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요. 이제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무료로, 이제 물론 처음부터 그 설계, 이제 이분의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뭐가 그렇죠. 필요하시고, 네. 어떤 방향이 이분한테 맞나. 하나의 맞춤형으로 설계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뭐, 친한 친구라도, 어떤 경우는 부부라도 두 분이 드시는 약도 다르고, 메디컬 컨디션이 네네. 다른 경우는 네. 다른 플랜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A, B부터 이제 아무래도 혼자서 하시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고 네. 또 소셜 오피스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저는 네네. 이제 온라인으로 그거부터 도와드리고 있고요. 네. 또 전화로도 이제 본인이 또 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뭐 네. 여러 가지로 그 상황에 따라 음. 또 자녀분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파트 A, B가 80% 정도가 혜택이 됩니다. 80%. 네. 100%가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파트 A, B는 연방 정부에서 제공한다는 거. 네. 그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네네. 두 번째는 파트 D 처방약을 D라고 그러죠. 네. 나 C 어드밴티지 아니면 이제 서플러먼트 메디캡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은 전부 민간 회사에 맡기는 식으로 계약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생활 상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써니림 에이전트와 함께 그 메디케어 파트 A, B 얘기를 하고 C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트 C는 어드밴티지 플랜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플랜은 또 어떠한 플랜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말 그대로 많은 그 혜택, 네. 어드밴테이지 네. 혜택이 있는 플랜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민간 회사에 맡기는 식으로 계약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네. 그게 한 회사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회사 그 주나 네네. 카운티에 따라서 그 가능한 플랜이 선택권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잘 살피셔서 그리고 매년 그 플랜이 조금씩 변화하고 네. 본인의 상황도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방 정부에서 이 기간을 만들어서 네. 내년 플랜을 이제 리뷰해서 선택을 하시라는 네. 그런 기간이 지금이에요. 아. 그러니까 10월 15일에서 12월 7일.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보험에 만족하시고 뭐 다른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 네. 그리고 그 플랜이 내년에도 계속 유효하다. 네. 이렇게 되면 그냥 자동 갱신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렇지 않고 본인의 좀 플랜에 만족하지 못하시고 또 상황이 바뀌거나 네. 또 너무 비싼 보험료를 뭐 서플리먼트를 갖고 있는데 또 어드밴티지를 또 한번 트라이해보시고 싶다. 아니면 그 반대로 그동안은 보험료도 전략하고 무료로 월 보험료를 안 내고 했는데 이제 좀 걱정도 되고 네네. 더 좋은 보험으로 업그레이드를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러면 룰은 어떻게 되며 언제 시기나 이런 걸 알아보겠다. 이런 거를 우리가 같은 한국분 에이전트들이 지금 네. 많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사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네. 이 분야가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다행히 여러 그 보험 하시는 분들도 우리 그 자격들을 갖추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많이 홍보도 되고 이제는 이거 뭐 메디케어 하면 이거 제때 하셔야 되는구나 네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트 C를 할 건지 또 아니면은 처방약과 서플리먼트를 할 건지 네. 이런 문제부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선택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회사 선택, 아. 회사 선택, 그 카운티의 어떤 보험 회사가 가능하고 네. 또 그 안에도 또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년에는 이 보험 우리가 근데 다행히 한 플랜을 했다고 해서 뭐 계속 그거를 꼭 갖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예, 상황에 따라서 중간에 체인지도 가능하고. 네네. 근데 이제 주마다 또 법이 조금 다릅니다. 네네. 뉴욕이 가장 거기에 대해서 좀 관대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조금 더 플렉스블하고 뉴저지는 조금 건강보험 쪽으로 우리 메디케어 쪽으로는 조금 그 변경 사항이 어렵습니다. 네. 정해진 기간 외에는. 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했는데 네. 2년, 3년이 흘렀습니다. 5년. 네. 그런데 이제 서플리먼트를 좀 해야 되는데 뭐 무슨 캔서가 걸렸다든지 뭐 이런 네. 경우는 언더라이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러나 뉴욕은 그렇지 않고 또 네. 뭐 코네티컷도 괜찮고요. 네. 그래서 그 주마다 법이 다르다는 것도 또 이해를 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본인이 가까운 지역이지만 그렇죠. 조금 그 경우에 본인이 따라서 사시는 네. 주는 네. 어떤 그 법으로 메디케어 플랜이 법으로 정해져 네. 있나 모르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어느 날 서플리먼트라는 게 필요한데 안 된다 이러면 또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그죠? 또 다른 방법을 또 찾아봐야 되긴 하지만 네. 예, 그런 점을 유의하시기 때문에 에이전트 좀 신뢰할 수 있는 에이전트 한 분을 이렇게 정하시고 네. 평소에는 뭐 별 문제가 없이 뭐 괜찮은데 네. 어느 날 본인이 좀 큰 변화가 있다든지 네. 또 이제 개인적인 이런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분은 내 어카운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설계가 되고 체인지가 가능하고 그 믿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지금은 별 뭐 문제가 없지만 어느 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이분은 나를 위해서 플랜을 잘 설계해 줄 수 있는 분이다 하는 네. 그런 신뢰감이 있는 분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저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꼭 이 분야만 아니라도 저도 다른 전문가와 상담할 때 그런 거를 많이 유념하거든요. 네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그때 그냥 에이전트를 뭐 보험을 그냥 뭐 이분 저분한테 하는 그렇죠. 것보다는 광고를 봤는데 여기 한번 전화해볼까? 여기 예, 해볼까? 물론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보를 네. 수집해서 받는 건 좋지만 네. 그 신뢰할 수 있는 분 한 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항상 하고 있죠. 네. 네. 사실 이 보험사도 굉장히 많고요.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보험도 차이가 있어요. 모든 게 나를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에이전시도 네. 마찬가지죠. 그래도 그 중에서 나한테 가장 맞는 그런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이 과연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졌나. 네. 예, 이 변화하는 거를 잘 캐치를 네. 하시고 또 중요한 거는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는 손님의 그 기준으로 그게 맞춰서 도움을 줄 수 있나 없나예요. 아.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네네. 또 이제 보험사마다 그리고 이제 메디케어 플랜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뭔가가 더해지고 뭐 그렇죠. 바뀌는 게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도 잘 파악을 하셔야지 이제 올바른 나한테 딱 맞는 상품을 고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 처방약이 파트 D라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A, B를 가입을 하시고 C와 D는 나는 좀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좀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나 약 그렇죠. 먹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라고 안 들으셨다가 갑자기 약이 필요하신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추가로 또 가입을 하실 수가 있나요? 가입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이제 그런 기간이 지금 10월 15일에서 12월 7일이라는 기간이거든요. 네. 저소득층인 경우는 파트 D 걱정을 안 하셔도 되죠. 네. 보험료도 뭐 거의 없이 정부에서 그냥
거의 무료로 많이들 제공을 받고 계십니다만은 네. 일반 분들은 메디케어 파트 AB가 있고 약을 안 드셔도 반드시 이 연방 2006년도에 제정된 법입니다. 네. 그래서 파트 D를 가입을 하셔야 돼요. 네. 안 하고 나중에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네. 파트 C 안에 D가 들어있기 때문에 C라도 가입을 해놓으셔야 돼요. 아. 네. 그렇지 않으면 서플리먼트를 하고 파트 D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건강한 분들은 네. 처방약을 돈 주고 다 100%를 안 주고 사시기 때문에 평소에는 신경을 못 쓰시는 경우가 있죠. 네. 요즘은 그러나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시고 네. 들고 있습니다만은 그전에는 많았어요. 지금도 이제 매년 한 번씩 우리가 통화를 하는 분들이 네네. 계시잖아요. 내년에는 보험을 좀 바꿀까요? 아니면 킵할까요? 이런 상의를 할 때, 나 페널티 그거 좀 어떻게 안 낼 수가 없나. 저소득층이면은 감면이 커버가 됩니다. 될 텐데. 감면이 상감을 해줍니다만은 이제 그런 소셜 연금이 많고 이런 자산이 있는 분은요, 그 평생 내셔야 돼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군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웃으면서 그러게 말이에요 이러면서 서로 웃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연방법은 네. 안 내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요즘에 이 코비드 때문에요. 모든 상황들이 많이 변했어요. 예, 네. 너무나 정말 메디케어 처음 시작하는 네. 분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신 거죠. 네네. 말하자면. 소셜 오피스가 첫째 문을 안 열었기 때문에 모든 걸 온라인으로나 전화로나 또 서류 확인을,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이제 맞아요. 하다 보니까 네. 영주권인 같은 경우는 사실 영주권 여권을 보내야 되는 경우 참 오리지널이 우편 분실에 대한 염려도 그렇죠. 있고 네. 또 이제 시민권인 경우는 이제 또 시민권을 보내라는 목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혼돈이 와요. 네. 여러 가지 상황에 이제 있는데 문제는 그게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네. 어떤 분은 너무나 쉽게 네. 온라인으로 제가 도와드리고 간단한 서류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그분이 사는 카운티 소셜 오피스마다 일하는 분을 어떤 분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니까 네. 이렇다 저렇다 딱 정해서 확실한 걸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네. 그러나 이제 미리 우편 분실이나 이런 걸 다 해서 대비해서 등기로 보내고 네. 또 거기서 받았다는 영수증을 돌려받고 이런 걸 미리 하면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어떤 연락이 안 왔을 때는 또 전화를 해봐야 돼요. 네. 근데 그분들은 받았다, 우리가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경우는 2달, 석 달이 막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어떤 분은 한국에 계셨는데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해드렸는데 또 쉽게 신분증도 안 내고 전화 한 통화로 또 메디케어를 받으셨어요. 오. 그래서 참 예외적인 게 너무 지금 많기 때문에 네. 그러나 반드시 좀 미리 3개월 전에 그전에 우리가 한 달 전에만 해도 온라인으로 하고 그냥 신분증을 소셜에 가져가서 보여주면 네. 굉장히 정확하고 빨리빨리 됐습니다. 네, 네, 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석 달 전에 꼭 준비하시고 네. 그분들한테 우리가 시간을 더 드려야 되잖아요. 일하시는 그럼요. 분들도 네. 인력이 부족하고 모든 걸 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오고 가는 시간 또 이제 돌려받아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여권을 저는 이제 상담을 할 때 그렇습니다. 여권이 익스파이어 됐습니까? 6개월이 반드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여권 때문에 신분증을 빨리 못 보내서 네. 또 신청한 게 다 무효가 되고 네. 그러니까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기본적인 게 준비가 안 돼서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네.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네. 준비물은 뭔가 여건도 내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그럼요. 또 빨리빨리 하는 거는 또 돈이 더 들어요. 네. 예, 그래서 미리 여건도 한 번씩 살고 우리가 여행을 안 가기 때문에 그냥 받아놓고 장롱 속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시민권 같은 경우도 날짜가 있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하려면 우리 시민권 찾아볼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한번 시민권도 찾아서 중요한 곳에 너무 잘 둬가지고 못 찾는 거예요. 그런 또. 경우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좀 카피도 해놓으시고 네. 우리가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거를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걸 미리 좀, 아직 멀었어 라고 둘 것이 아니라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두시면 특히나 요즘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변했기 때문에요. 네.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A, B, C, D 이렇게 많으니까요.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일단 메디케어를 드실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그 전문가 선정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얼마만큼 경험이 있고 정확하게 내 편이 돼서 설계를 해줄 수 있나 네. 그거 고려하시고 네. 그 다음에는 많은 부분에서는 전문가의 그 조언을 들으면 별 문제가 없죠. 네. 그 신뢰감이 있는 분은 반드시 본인을 위해서 분명히 그 네. 해주실 거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그 뭐 잘못된 정보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것 때문에 또 될 일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고생 실컷 하시고 또 그때 새로 고치려는 게 더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분 하시면은 전문가만 잘 선택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네. 뭐 본인이 어렵게 그렇게 뭐 찾아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그냥 조언을 듣고 정확하게 네. 이해를 하시고 근데 소통이 좀 잘 돼야죠. 네네. 좀 우선 그 관계가 그 신뢰가 있어 믿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올바른 정보를 해도 부정적으로 들리고 네. 본인하고는 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고 근데 주로 그 이미 해본 분들이 네. 아 이분을 내가 했더니 많은 혜택을 찾아주더라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을 소개를 하시죠 보통. 네네. 그런 분은 서로 벌써 유대감이나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이제 진행이 좀 잘 되죠.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우선 그 이런 올바른 정보 받은 분은 미리 준비하면 네. 그리고 전문가만 잘 선택하면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습니까? 그렇죠. 거기나 특히나 그 두 개 다 있으신 분 메디케어와 이제 질문들 많이 하세요. 메디케어만을 받으면 메디케이드가 끊어집니까? 뭐 두 개 중에 다 받아도 됩니까? 네. 이런 질문. 네. 근데 두 개 다 받을 수 있고요. 네. 이제 그러나 65세의 그 메디케이드와 65세 이상 메디케이드의 그 자격 요건이 달라진다는 거. 아. 그래서 그것만 충족이 되면 두 개 다 있으면 네. 또 더 많은 요즘 어드밴티지 플랜에 뭐 OTC 오버 더 카운트 네. 뭐 한 달에 100불 뭐 130불 145불까지 지금 있는 플랜들이 있고요. 네, 네. 안경 혜택, 치과 네. 혜택 또 여러 가지 뭐 혜택이 뭐 많습니다. 솔직히. 네. 그래서 추세가 이제는 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더 많이들 가입을 하세요. 네. 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고 계시고 네. 그러나 그 회사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 회사가 무조건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본인한테 맞는 거를 잘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저는 모든 그 좋은 회사들과 다 계약이 돼서 네. 어떤 그 플랜이든 네. 그분이 필요한 대로 그 서비스를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제가 또 상담이나 이런 건 어떤 분은 항상 제가 강조를 하죠. 무료입니다. 네. 상담료도 없고 설계까지 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이상으로 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드린다든지 네. 편지를 읽어서 이해하는 걸 도와드린다든지 이런 건 뭐 다 해드리니까 네. 염려 마시고 네. 이제 하시고 근데 이제 가끔 다른 에이전트 분한테 이미 의뢰를 하셨는데 네. 네.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경우는 물론 뭐 간단한 거는 물어볼 수 있지만 웬만하면 한 분을 선정하시면 그분한테 맡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부분 어떤 분들 보면은요, 보험을 선택하실 때, 자신의 그 상황에 맞는 것을 찾기보다는요, 어디는 치과 보험을 좀 더 잘해준다는데, 어디는 뭐 물품을 더 준다던데, 이런 것들을 좀 따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다행히 뭐 그걸 선택했다고 해서 네. 계속 뭐 그것만 킵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필요에 따라 뭐 치과가 필요해서 잠시 그 보험을 이용을 했다가 네. 또 다시 그렇지 않은 보험으로 또 다른 혜택이 있는 걸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예, 법적으로 그게 허용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A, B를 플랜에 가입을 하시고 C까지 같이 가입을 하시면 좋은데 생각을 못 하고 계시다가 안 되겠다. 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그 뉴욕인 경우는 상당히 그 다른 어떤 또 뭐 에픽이라든지 뭐 아니면 로우 인컴 네. 굳이 뭐 메디케이드가 아니라도 자산이나 수입이 적으면 엑스트라 헬프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네. 또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가입이 또 가능하기도 한데요. 네. 그렇지 않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해당이 안 되시고 일반 분인데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기간이 지금 10월 15일에서 12월 7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분은 그 시기를 놓쳐서 그 1년간을 뭐 혜택을 못 보시는 분도 있으시죠. 약도 그냥 100% 돈으로 다 사서 드시고. 그 참 아까운데요. 네. 그렇죠. 자, 어드밴티지 플랜에 혹시 가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 기간 안에 자격만 되고, 그 기간 안에 하면 뭐 이거는 안 될 수가 없죠. 네. 그 플랜이 그 사시는 지역에 어벨리블 하면은 네. 뭐 문제 없습니다. 그렇군요.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보험 신청 후에 소셜국에서 편지를 받으셨대요. 그런데 파트 B와 D가 좀 높게 측정이 되었다라고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아까 네. 그 말씀드린 게 그게 바로 수입에 관련된 추가로 더 내는 겁니다. 네. B와 D는. B와 D는. 예, 네. 참고적으로 싱글은 수입이 그러니까 보통 2년 전, 1년 전 수입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네. 싱글은 87,000 이제 몇백 불 매년 그게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제 네. 물가도 올라가니까. 네. 그다음에 부부는 네. 부부냐 아니면 싱글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 그래서 부부는 17만 뭐 몇천 불 네. 이런 식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무조건 뭐 계속 그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행히 캡이 있습니다. 아. 어느 정도까지 맥시멈 맥스가 있군요. 네. 이상이면은 이제 그 맥시멈이 뭐 400 얼마에서 파트 D 70 몇 불까지 해서 뭐 한 거의 500불 가량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어떤 분은 그 차트가 있어요. 뭐 20만 불인 분도 있고 50만 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입이. 네. 그 액수가 달라집니다. 아, 그래서 저렇게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생기는 거군요. 근데 이제 그런 네. 경우에 이제 수입이 또 그 다음에 줄었다. 네. 만일에. 네. 그럼 그게 내려갑니다, 또. 아, 근데 그렇군요. 처음에는 낮았다가 또 수입이 올라가면 또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을 하셨는데 이사를 가게 되셨대요. 그럴 경우에 이 플랜을 그대로 킵할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시대요. 예, 아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이사를 가면 첫째 반드시 그 소셜 오피스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네. 모르고 그냥 이사 가시고 어느 날 의료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보험이 딱 끊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고를 하셨든 안 하셨든 우체국에다 신고를 하면은 왜 주소 체인지 같은 네, 거 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소셜 신고가 가긴 갑니다만은 6개월이 지나면 영구 주소로 바뀌어 버려요. 네. 그래서 주소는 바꾸시고 또 보험은 안 바꾸시고 이러면은 계속 그 옛날 주소로 이제 노티스가 갑니다. 그렇군요. 보험회사에서는 네. 이 주소 확인을 해주세요. 우리가 왜냐면 메디케어 플랜은 전부 정부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노티스가 가는데 이사를 가셨다고 하는데 그걸 확인해 주세요 하는데 답을 할 수가 없죠. 이분은 이미 다른 주로나 뭐 다른 데로 이사를 그렇죠. 가셨기 때문에 네. 그럼 어떤 그 기간을 주고 나면 보험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담당 에이전트한테 어떤 이런 변화가 있을 때, 네.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근데 퀸스 안에서 퀸스로 네. 바뀌었다. 네. 예를 들어서 아니면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서 버겐 카운티로 갔다 하더라도, 네. 소셜 오피스에 주소를 바꾸고 나면 보험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주소가 변경됐습니다. 해야 돼요. 아. 같은 카운티라도 주소로 같은 바뀔 카운티라도. 수가 있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보험회사는 바꿀 필요는 없지만 주소는 변경을 하셔야 되고 네. 그렇지 않고 카운티가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뭐 뉴욕이면은 퀸스에서 롱아일랜드로 간다. 그러면 퀸스에 있던 보험이 롱아일랜드, 나소나 서포크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보험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반드시 그 롱아일랜드, 나소나 서포크에 해당되는 보험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것도 기한 안에 안 하면 페널티가 문제가 됩니다. 네. 페널티에 관한 그 질문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가입을 못했을 경우에 나중에 가입을 하면 페널티를 문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페널티를 물게 되는지 궁금하시대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입을 꼭 해야 되는 게 이제 어드밴티지나 서플리먼트가 아니고 파트 D 처방약에 대한 법입니다. 이제 바르게 네. 이야기하자면. 네. 그 처방약을 드는 방법이 따로 처방약만 드는 수도 있고. 네. 또 어드밴티지를 통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보험료를 따로 지불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어드밴티지를 드는 방법이죠. 네. 왜냐하면 그 안에 처방약 혜택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여러 가지 추가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에 생각하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1%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내셔널 에버리지 처방약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 40센트, 50센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니까 한 달에. 네. 그러면 1년이면 한 5
5불 정도, 6불 정도 되잖아요. 네. 그죠? 한 달에. 네네. 그런데 그 어떤 분들은 페널티 뭐 그거 얼마 아니네. 그거 한번 내고 나면 말지. No. 그리고 every month 평생을 내신다고 생각을 하면 네. 2년이면 거의 10불 가량 되죠. 네. 3년이면 15불을 매달 뭐 1년에 몇백 불 되죠. 네. 그리고 평생을 생각해 보세요. 수천 불, 수만 불도 될 수 그렇군요. 있죠. 그다음에 파트 B. 네. B도 페널티가 거의 1년 10% 정도 됩니다. 늦게 하시면. 네. 그러나 예외적으로 뭐 직장 보험에 있다가 나오셔서 그전에는 메디케어 플랜으로 안 하다가 하고 그런 경우는 노 페널티 네.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네. 돼요. 그러나 직장 보험이 있었다는 걸 증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군인으로 계시다가 왜 드라이 케어라든지 이런 네. 그 혜택은 인정을 안 해줘요. 예외적으로 저는 그게 왜 그런가 항상 좀 의문인데요. 네. 그거는 반드시 메디케어 플랜으로 파트 D가 있어야 돼요. 다른 거는 인정해주지만 네. 그 군인 은퇴하신 분들 네. 보험은 베테랑 서비스 뭐 혜택이라고 그러나요? 네. 드라이 케어. 그건 안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렇군요. 그런 얘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그걸로 뭐 큰 불편함 없이 있다가 그러나 저랑 상담할 때 선생님 그러나 페널티가 적용되니까 그리고 또 인케이스 또 거기는 군인 병원에만 가야 되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좀 네. 제약이 있거든요. 근데 네. 어느 날 정말 병원에 갈 일도 생기고 이제 이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늦게 드셨는데 하다 보면 한 5년, 6년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페널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네.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수입도 있으시고 자산도 있기 때문에 면제가 안 되더라고요. 또 그런 게 있군요. 아깝죠. 네. 자, 또 질문이요. 이 평소에 이용을 하던 병원이 있으신 거예요. 주치의가 있으신 거죠. 근데 이 주치의가 내가 가입하려는 보험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지 아닌지 요거를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지. 그거는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됩니다. 네. 이제 우리는 어떤 플랜을 이분이 할 때는 먼저 주치의가 누구십니까? 네. 또 드시는 약은 뭡니까? 주치의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꼭 보셔야 될 의사가 누굽니까는 기본적으로 다 그게 확인이 돼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머전시는 뭐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만은 평소에 이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는 다 계약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네. 또 올해는 이분이 이 보험을 받아도 내년에는 또 계약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라이센스드 에이전트가 이 상담을 하면 그걸 확인해 주죠. 네. 우리는 이미 온라인으로나 전화로나 다 저는 확인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분의 받는 의사에 맞춰서 보험이 선택이 돼야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주치의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고 네. 그게 체인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예, 본인이 체인지를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네. 평생 뭐 수십 년을 봐오신 분인데 그렇죠. 예, 그럼 그분이 맞는 거면 보험만 바꾸면 되는 건데. 네. 네. 그렇게 되는군요. 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장 이렇게 좀 많이 질문하시는 그런 사항이 또 있을까요? 어떤 보험이 제일 좋은 보험입니까? 이거 사실 누구나 우리 그쵸? 물을 수 있는 거죠. 네. 우리도 궁금하지 않나요? 그럼요. 네, 워낙에 너무 보험사들도 궁금하죠. 많고. 네, 제일 좋은 걸 하고 싶죠. 그렇죠. 우리 할 수만 있다면. 네. 예. 근데 이제 그 정답은 본인한테 맞는 보험입니다. 그 상황에서 제일 네. 맞는 보험이 가장 좋은 보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메디케어는 보험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지만 최고라는 건 없습니다. 네. 우리가 제일 베스트다. 이런 용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A라는 회사가 그분한테는 더 베스트일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 광고나 이 마케팅을 할 때 이 회사가 제일 베스트입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그런 이유인 거예요. 어떤 분 분한테는 그게 베스트지만 그 친구분한테는 베스트가 아닌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름만 익숙한 이름이라서 요걸 하고 싶어요 보다는 좀 본인한테 맞는 그런 그렇죠. 회사를 고르시는 게 우리 중요하겠죠. 한국분한테 맞게 디자인된 회사들이 네. 있죠. 그래서 많이들 선호하시고 네. 우리가 뭐 한방 뭐 침술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시거나 네. 또 코페이가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되고 우리 한인 의사분 협회에 들어 계신 분은 코페이를 줄이고 네. 또 그런 혜택을 많이 선택을 하시죠. 네. 그래서 그러나 어떤 뭐 다른 분한테 모든 분한테 다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또 치과가 더 중요하다. 네. 그러면 또 다른 회사에서는 경쟁적으로
내년에는 치과 혜택을 뭐 아주 좋게 주는 혜택과 또 메디케이드가 없어도 오버 더 카운트 혜택을 또 주는 회사가 있고요. 네. 똑같이 보험료는 없으면서 네.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플랜에 적용이 되지 않는 약품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약하면은 뭐 전부 다 혜택이 되고, 네. 근데 약을 우리가 5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네. 메디케어는 티어 1, 2, 3, 4, 5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어떤 약을 드시냐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하는 액수는 다릅니다. 그리고 엑스트라 헬프나 메디케이드가 있는 분은 걱정을 안 하시죠. 뭐 처방약에 대한 따로 부담이 적기 때문에. 네. 그러나 제일 우리가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당황하는 게 그 브랜드를 갑자기 쓰실 때 네. 디닥터블도 있죠. 또 만약 같은 경우는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약으로 네. 꼭 그걸 써야 되는 경우는 뭐 몇백 불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커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부담액이 늘어나는 거죠. 네. 브랜드는. 그리고 이제 일부 그 개발이 이제 신약 네.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제 exception. 네. 우리가 모든 법에는 그 예외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그 회사에 그 본인이 꼭 드셔야 될 약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사분이 그 어필이라는 걸 해서 이분은 이런 이유로 이 약을 꼭 드셔야 됩니다 하면은 보험회사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관대하기 때문에 네. 또 방법을 찾을 수가 있고, 네. 또 제약회사를 통해서 그 비싼 코페이를 네. 또 감면을 받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자꾸 길을 찾아보셔야 돼요. 너무 그렇군요. 이 처방약이 부담이 많고, 네. 지금 가버먼트가 이제 그 부분에서 시니어의 그 처방약 코페이를 좀 줄이겠다. 네. 이게 뭐 선거 공약으로 나올 때 나올 정도로 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그렇군요. 분은 밀 음식값을 줄여서라도 처방약을 돈을 내야 되는 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아. 네네. 그래서 그거를 찾을 수 있게끔 또 이렇게 룸을 만들어 주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그 인슐린도 이제 35불에 다 맞을 수 있는 이런 이제 문제도 나왔고, 예. 네. 시간이 항상 모자라죠. 네. 네. 오늘 이렇게 각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궁금한 사항을 또 상담하는 시간, 생활 상담. 오늘은요, 지금 꼭 필요한 메디케어 관련 전문 라이센스, 소지, 독립 에이전트, 써니림 에이전트와 함께 메디케어에 관한 모든 것을 상담해 봤는데요. 만약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뉴욕, 뉴저지, 커네디컷까지 지금 커버를 하고 계시죠. 네.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8-359-2244, 718-359-2244, 201-676-0828, 516-922-7487번입니다. 전화하셔서 여러분에게 꼭 맞는 보험 상품 고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